아주 갑질개에 떠오르는 별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양진호 폭행, 강요, 음란물 언제 소환하고 언제 체포가 되는지 이건 무슨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세월이 된 건지 거래처 난입해가지고 죽으라 협박하면 뭐 내 뜻대로 됐다. 그야말로 아나무인 양진호는 법망은 어떻게 빠져나왔던 것인지 이거 이번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년간 안하무인 양진호는 왜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았을까요? 누가 막아줬을까요? 이렇게 못 보게. 엽갱각은 기본. 닭 살생을 강요하고 화장실은 가면 안 돼. 그리고 직원들에게 강제 염색시키고 거머리 붙이게 하고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리고 보복은 확실하게 뭐 사칭하거나 비판 댓글에 직원 불러다가 폭행하고 모욕죄로 고소하고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또 의심받은 대학 교수도 불러다가 집단 폭행하고 민사소송까지 본인이 민사소송을 또 하고 지금 변호인단 뭐 거의 뭐 초호화 변호인단입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맡아 승소했고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교수 집단 폭행해도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법치국가죠. 경찰 소환 앞두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웹하드 왕국의 지배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음란물로 떼돈을 벌고 당신 거 지워드릴게요. 그러고 또 돈 벌고 이렇게 웹하드,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를 다 운영하고 이 세계의 왕국이었던 겁니다. 혐의는 쏟아지는데 포토라인에 언제 설까요? 지난 2일 자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다음날 3일 폭행, 동영상 속에 피해자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리고 추가 폭행 피해자를 조사하고 언제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네. 양진호 회장님은 저를 폭행한 영상을 저희 의사 없이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 영상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진호 회장님이 가한 무차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분이 저희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소장한 저희 범죄 몰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전 이러한 일을 겪으며 지금도 사내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가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전 양진호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왜 한 가지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말하면 양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커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폭행 영상이 끔찍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뭐 대기업 회장들 나중에 다 처벌 안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집행유예 나오거나.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는 양 회장을 정확하게 구속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것을 공개하면 양 회장이 증거인멸에 들어가고 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라든가 경찰하고 얘기하면서 그것 좀 빨리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좀 공개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살면서 법망을 요리조리도 잘 빠져나왔다 싶은데 양 박사는 지금 법망이면은 이거는 저기요 서정욱 변호사한테 그렇죠. 법 전문 다른 망은 그럼 물어보고 양 박사 법망은 하여튼 법망은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현재 그 경찰이요. 혐의를 가진 게 크게 6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 불법 음란물이나 유통시행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성폭력 특별법, 그리고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크게 2가지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직장 내 그 갑질 의혹 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폭행, 강요,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그다음에 총포도금류 관리법, 크게 6가지 혐의로 지금 경찰이 소환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까지 법망을 빠져나간 게요. 결국에 한마디로 하면 모든 이게 국가기관의 총체적 직무유기다. 총체적. 그럼 첫째, 방통이나 방심위는 뭐 했느냐? 방통이나 이게 방심위는 규제를 감독하고. 저 영상, 동영상. 그렇죠.
저는 이게 유통 그게 더 핵심이라 보거든요. 이번에 이게 폭행보다. 근데 그거는 인터넷엔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양 박사. 그것도 이게 법에 다 규제할 수 있습니다. 방심이 조사 제가 이게 대상이에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저는 이게 방통이나 방심위가 충분히 규제 감독할 수 있는데. 그게 그게 권한이 있는 유통이 거예요, 돼서 그러니까? 예, 규제 대상이냐고요, 방심위가 네. 하는 것보다는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예. 저 부분에 대한 이 조사를 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감시 의무도 있고. 예,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걸 계속 소홀히 하죠. 했다는 거고요. 예. 자, 두 번째, 이게 검경은 뭐 했느냐? 네. 저는 이게 검경은 과연 이게 초호화 변호인단하고 이게 유착 의혹이 없느냐? 예를 들어 이게 그 초호화 변호인단이 평소에 자문료로 만약에 구성이 돼 있잖아요. 대형 로펌 이게 세 군데나 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검경이 그런 이게 초호화 변호인단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소홀히 한. 이것도 이게 두 번째 의혹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검찰, 경찰을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의혹을 제기해요?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국회는 뭐 했느냐. 지금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 음란물 유통을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이게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인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국회도 저는 책임이 있다 봐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국회나 검경이나 방통이나 모든 이게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이게 직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게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제가 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좀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총체적, 명료했는데요, 지금도. 새삼스럽게 총체적 또. 직무유기는 좀 과한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두루두루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제 양진호라는 혹시 뭐 얘기를 사람이 해야죠. 이렇게 버텨올 수 있을 때는 예. 비단 방탄 변호사뿐만 아니라 네. 방탄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우리 정보기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정보기관 곳곳마다 사람을 심어놓은 거죠. 예를 들면 예.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랬을 때 사전에 미리 정보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네. 뭐 경찰이 줬든지 뭐 검찰이 줬든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서대문이 이제 경찰청이잖아요. 경찰은, 검찰은, 또 우리 방통일법안 뭐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네. 그리고 또 여의도에 국회는. 계신 분들은, 네. 그리고 솔직히 언론인들 중에서도 유착이 안 됐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2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보면 베테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재벌 3세가 온갖 살인 못됐어요, 폭행을 아주. 하는데 이게 네. 1,300만이 본 거거든요. 네. 거기 보면 잘 알지만 거기를 지켜주는 변호인 하나와 온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방탄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양진호를 둘러싼 양진호가 평소에 관리하는 방탄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곳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명료하게 정리를 받았는데요. 팩트가 한 게 틀렸어요. 뭐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종시에 있는 게 아니고 과천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저 방통위원회 출신 있죠. 언론인 출신 있죠. 아니, 그게 그 저기 저 명료한 변호사 것을 있죠. 내가 다 있어요. 한마디로 국회의원 정리할게. 있죠. 한마디로 네. 명료한 네. 거. 돈입니다, 돈. 빠져나온 게 돈이에요. 저 사람 돈 많잖아요. 돈을 뿌렸을 거 아닙니까? 돈 앞에 다 방탄 변호사, 다 무너지는 건 돈 변호사도 앞에 다 꾸미고, 무너져요. 뭐, 검찰, 경찰 수사관들 다, 네. 그 어디 언론 보도 보니까 다 무슨 무너져요.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은 내 잠깐 뭐 검사들 좀 만나고 올게 하면 그걸로 유야무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 뭐 이렇게, 수사 돌아간 상황도 다 알고 그냥 유야무야 전부 돈을 뿌려서 간 거예요. 대한민국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됐다는 거 또 아니에요? 한나는 그렇죠? 양진호 회장이 당연히 비판도 받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지만 예, 예. 검찰,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지난번 한진 조현민 전무 있었잖아요. 물컵 사건. 네, 네, 네. 무죄 받았어요. 네.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과 네. 비난받는 것과 예. 뺨 때렸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이 네. 됩니까? 네. 그래서 무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경찰로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예. 여론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잡아다가 뭐 우리 말로 주리를 틀 그런 사안이지만 속된 말로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건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뺨 때리고 그거 뭐 다 무슨 일본도로 치고 이것은 가지고는 도대체 그거 구속 사유가 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예. 별건 수사를 하는데 별건 수사 그 내용을 보면은 검찰, 경찰 뭐 이 관련 기관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증거는 없지만 왜 그런 사안들을 검찰, 경찰이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냥 그 고양이한테
생생하게 맡긴 꼴 아니었나 그런 얘기죠. 그걸 이제 가만 놔뒀다 그동안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다 봐주고 짝짝꿍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지금 구속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고 교수님, 나는 그 팩트 체크가 좀 들어가 있는데 서 변호사, 뺨 때리면 전치 3주에서 4주 나오면 구속감이잖아요. 서치면 전치 2주, 그죠? 그리고 때려서 휘청하고 멍들면 전치 3주, 자빠지면 전치 4주, 다 구속 사유입니다. 그죠? 뭐 구속까지는 그렇고 벌금 정도 놓은 사유죠. 구속이 처범 아닙니까? 저게 상습적으로 뺨을 계속 때린 사람들이 나오면 모르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런 걸 가지고 초범을 말하자면 구속될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민 여론이 지금 불같이 일어난 상황이 들어갔다. 양준호 회장이 딱 나와버리면은 경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하니까 이게 늦어져도 걱정인데 정경환 교수님. 아니 지금 취재기자 얘기처럼요. 저게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안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저게 조사. 도대체 언제까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변만 조사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피해자 저는 불러서 조사해서 뭐 어쩔 앞에 건데. 몇 분 얘기했습니다만 뭐 돈이 핵심이다. 또 뭐 방탄 네트워크.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저는 좀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비리 커넥션을 밝혀내야 된다. 예.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개 중소벤처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오너가 뭐 늘 내 뜻대로 됐다. 그다음에 무슨 일만 생기면 건장한 체구들 데리고 가서 네. 문제를 소위 말해 원시적인 방법으로 풀잖아요. 네. 이건 그걸 뒤에 비호하는 세력이 없고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 경제입니다. 법이 없어요. 저 사람 앞에 법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끄러운 민낯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예. 저는 좀 제도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예.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이 처벌이죠. 예. 근로기준법상에 처벌 자체가 아주 지금 못하게 돼 있다.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직장 상사가 이를테면 폭행을 해도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게 돼 있고 뭔가 지금 뭐 우리 그 조현민 전무 사건 관련해서도 물컵 투척 사건 결국 무죄됐듯이 예. 외국만 하더라도 비건 뭐 프랑스만 하더라도 만약에 직장 내 갑질을 방치하지 못하면요 예. 경영자가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제한적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환노위 통과했는데 예. 빨리 하루속히 통과시켜줘야 되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법사위에서는 뭐 그게 뭐 애매하다고 지금. 아니 이제 고통받은 범위가 애매하다. 그런 논리로 해서 또 이게 위험해야 되고 네.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론 관심 좀 있으면 또 벗어나겠지.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뭐 초호화 변호인단을 포함한 예. 검찰, 경찰 예. 뭐 합리적 의심입니다. 예. 비리 커넥션이 있다면 이걸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첫 출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합리적 의심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초등학생 불러놓고 물어봐도 뻔하죠. 뭐 뻔할 뻔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지금 세상이 이래요. 양진호 회장이라는 사람의 직장 내 갑질 그리고 또 뭐 양진호 회장이 돈을 벌었던 이 외바드 카르텔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우리 사회의 그런 네트워크 또 아까 말씀하셨던 비호 커넥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돈이라는 그 고리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작동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과 함께 공분을 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전유죄, 예. 유전무죄. 네. 이거는 뭐 사실 그 88년도에 1988년도 그 사건 아시죠? 지강원 사건. 네. 네. 탈옥범 지강원이 마지막에 시끄러웠어요, 그 경찰과 대치 중에 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억울하다고. 네. 자기 무전유죄, 유전무죄 외친 게 벌써 그것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이야기인데 이 30년 뒤에도 우리 사회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되어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저 스스로도 안타깝고 네.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엽기 갑질 증언 계속 나오는데도 왜 양진호 체포 소환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심을 서 변호사 이것도 뭐 합리적 의심? 그러니까 왜 이럴까 이렇게 의심이 안 들어요, 서 변호사님은?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게 체포하려면요. 결국에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긴급 체포 요건은 좀 이게 미흡한 것 같아요. 긴급 체포는 이게 현행범으로 또 이게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혐의들은 5년 전의 폭행이라든지 과거의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현행범으로 바로 범행 중일 때는 체포하거나
아니면 이게 도주 우려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안 되니 정상적인 이제 절차를 밟아서 아마 이게 사전 구속영장을 통해서 체포하려는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실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두철 형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이럴 때는 또 아주 법대로 가네요 지금. 빨리 안 잡아드리고. 참, 양진호는 다 내 뜻대로 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뭐 말했으면 다 했는데 뜻대로 되는 게 없네. 그러나 저러나 시간은 6시 52분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공식 요청이 왔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대승적으로 경찰 고발을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일까요?